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교재개발팀을 맡고 있는 최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데이터로 하천의 미래를 예언해보자라고 하는 코스의 공통 템플릿 기반 맞춤형 교환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공통 템플릿 먼저 소개를 드리고 커스텀 교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성하시면 좋을지 팁을 위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공통 템플릿을 만들게 된 이 목적은요. 저희가 수업 설계에 하고 그리고 운영의 일관성을 또 확보를 하고 공유 가능한 표준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을 하시되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제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학습 방법을 가지고 이걸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 구조는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통 템플릿 안내를 드릴 때 포스트잇에 메모를 달아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또 그중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수정하시거나 학생들 수준에 맞게 이렇게 수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수업 흐름은 잘 아시겠지만 도입, 전개, 정리 순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업이 끝날 때쯤에는 다음 시간 예고라든지 아니면 오늘 배운 내용들 간단히 복습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뭐 강의 위주인지 실습 위주인지 토론 중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 참여 활동을 많이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성하시고 난 이후에 체크리스트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환을 가지고 참고를 하셔서 만드신 이후에 수업 목표가 잘 제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활동 흐름이 좀 자연스럽게 잘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를 이렇게 촉진할 수 있는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공통 템플릿에서 또 삭제해야 될 부분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 중에서 누락된 것이 없는지,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이 체크리스트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교환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데이터로 하천의 미래를 예언해 보자라고 하는 코스 수업의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학생들 대상으로 만든 거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환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데리고 하천 오염 사례라고 하는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왜 문제인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학습 목표, 중요한 학습 목표가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 수질 오염과 관련되어 있는 수질 지표의 뜻을 이해를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판단하고 또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을 만들게 된 구성 의도는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 코스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제 기반 학습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어떠한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거나 아니면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문제 기반 학습의 문제 분석 및 정의, 자료 탐색, 해결안 개발 및 검토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순환 구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같이 범주제에 대해서 환경윤리라든지 데이터 과학이라든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좀 융합형 주제로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구글 콜앱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R 등을 통해서 좀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수업의 구성 의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업은 5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PBL이라고 하는 문제 기반 학습의 단계에 따라서 5차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시는 문제 정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문제를 분석하고 자료를 탐색하고 해결안을 만들어 보고 그 만들어낸 해결안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고 성찰하는 이 5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뒤로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자의 수준에 대해서 저희가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는 해두었지만 이 특성화고라고 하는 그 학교 계열에도 여러 가지 계열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 수준은 다양하게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뤄본 경험이나 코딩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부터
파이썬에 대한 기초 경험이 있고 또 AI라든지 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까지 여러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대표 유형들이라든지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한번 보시고 그에 따라서 문제 구성이라든지 학습 내용들, 활동들 자유롭게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기반 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넘어가자면요. 문제 정의 상황에서는 실제적이고 복잡한 문제 상황, 그러니까 학생들이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안을 도출할 수 없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고민을 조금 더 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해 주면서 학생들에게 궁금증이라든지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 단계인 문제 분석에서는 학생들이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것이 문제고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알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의 핵심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두 번째 차시의 가장 핵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 요소를 파악한 이후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지금 본인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알아야 하는 것, 이 사이의 갭을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찾아봐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자료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시간이 세 번째 차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이런 자료 조사라든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 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이라든지 다른 친구들이 만들어낸 해결책을 보면서 같이 비교해 보고 장단점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최종적으로 도출한 문제 해결 방안을 같이 공유해 보고 성찰함으로써, 그리고 교수자와 이 의견을 나눠 보면서 전반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성찰해 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차시의 핵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학생들의 그 흥미라든지 관심사 유발을 위해서 지역 문제를 중심으로 하천 오염과 관련된 문제를 설정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수업 대상지라든지 학교에 따라서 환경 이슈를 변경시키셔도 되고, 아니면 지역 하천의 이름을 바꾸셔도 되고, 상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학년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데이터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양하게 구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유지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요. 저희가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학생들이 분석을 해 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거, 이런 그 문제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5가지 단계는, 이게 전체적인 구조는 조금 더 유지를 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자유롭게 얼마든지 구성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1 차시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1 차시의 수업 목표는 제시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하천 문제를 인식하고 또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수질 오염과 관련된 기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하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3가지가 핵심 목표고요. 이 학생들의 관심사라든지 흥미 유발을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영상 자료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영상 자료나 텍스트라든지 기사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흥미를 먼저 유발해 주시고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접해야 되는 이런 문제 시나리오는 다양하게 구성을 해 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구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하천이 갑자기 붉은 빛으로 변하고 악취가 발생하면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학생들이 지금 무엇이 문제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시나리오를 적절히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면 또 좋지만 학생들이 또 자유롭게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보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5줄 정도로 시나리오를 구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중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수질 측정 결과 이런 수치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 초과됐다든지 미달이 됐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하천 오염으로 인해서 물고기 집단 폐사, 수돗물 공급이 차단되고 또 산책로가 폐쇄되었다, 이런 것과 같은 여러 가지 피해 현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자유롭게 구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시를 들어 드리면 뭐 중학생 같은 경우는 악취가 나고 생물이 보이지 않아서 학교 차원에서 우리가 개울 하천 복원 캠페인을 해 보려고 한다. 아니면 시민 수질 모니터링 프로젝트에 우리 동아리가 아니면 우리 학교가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구성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개념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하천 오염이 왜 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설명되어 있는 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런 단어들을 활용을 하기도 했지만 꼭 이런 단어가 아니라 물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미생물들이 분해하면서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숫자가 높다는 건 미생물들이 산소를 많이 써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관련된 개념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와 관련된 주요 오염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 데이터를 봤을 때, 아, 이 BOD라고 하는 것이 미생물들이 산소를 쓰는 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인식을 해보고 학생들이 토론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때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그냥 토론을 해라라고 하다 보면 또 학생들이 참여가 저조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문제인식 유도를 위해서 질문을 여러 가지 제시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원인일까요?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기분이 드나요? 이런 식으로 학생 활동지를 좀 구성을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좀 지금 문제 상황에 대해서 요약을 해본다든지 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또 느낀 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 보고 또 다른 친구들이랑 대화해 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왜 인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시에서는 이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이제 다운을 받고 이 데이터를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이 수업 목표는 공공수질 데이터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찾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 지난 시간에 1차 시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주요 항목,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2차 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랑 토론 위주로 구성이 될 거고요. 이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이게 여러 가지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중에서 뭐 교육, 복지, 산업, 문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환경 데이터를 저희가 다운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학생들이 뭐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을 통해서 접근을 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내가 지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데이터들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지역이라든지 이 동네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이후에 탐색을 해 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이 이런 것들도 뭔가 접근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선생님들께서 데이터를 조금 더 이렇게 가공을 하신 이후에 제공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살펴보고 물이 수온이 가장 따뜻했던 달은 언제인가 아니면 물속에 산소가 가장 적었던 달은 언제인가 그리고 이 더러운 정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BOD라든지 COD가 가장 많이 차이 나는 달은 언제인가 이런 것들처럼 학생들이 나와 있는 수치를 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내가 찾을 수 있는 답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저희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는 되어 있지만 이 데이터를 다운받아 보시면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봐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은 수준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시면 가공을 하셔도 되겠지만 가공하지 않으셔도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탐색해보고 팀별로 토론을 한 이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접했던 그 문제 시나리오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정보가 필요할지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이 원인에 대해서 추측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어떤 달에 가장 수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아니면 뭐
왜 물이 더러웠을까? 더운 날씨 때문일지 쓰레기 때문일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보자라는 식으로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물 상태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수치라든지 관련된 개념들이 있었는데 뭐 물의 온도뿐만 아니라 산소, 오염물질, 화학물질 이런 것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이 좀 고려해 볼 만한 요인들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고 학생들이 이것에 따라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이렇게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제공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보는 시간이 이제 3차 시 이후로부터 있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데이터 도구를 활용하게 될 것인지 학생들한테 안내를 해 주시고 또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파란색으로 작성해 두시지는 않았고 까만색으로 일단 구글 콜앱에 대해서 작성을 해 두었는데요. 여기서 이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은 해 두었지만 이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것이 구글 계정만 있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 드라이브와 연동이 된다는 점 그리고 별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금 사용하기에 원활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데이터 도구를 기반으로 작성은 했지만 학생들이 혹시나 활용하는 도구가 있다든지 그나마 조금 더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또 다른 도구로 대체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또 학생들의 수준이 초급 수준이라 데이터를 막 직접 분석한다든지 프로그래밍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라고 하시면은 그 관련된 이런 데이터 도구를 그냥 소개해 주시는 것 정도, 이 정도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은 이런 형태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목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시에서는 실습이 실제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를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특징들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3차 시의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머신러닝과 관련된 개념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소개를 해 주시고 어떠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준에 따라서는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결과가 "예", "아니요"처럼 나오는가 아니면 질문에 따라서 이게 나무 모양으로 형성이 되는가 아니면 비슷한 형태들끼리 이렇게 묶이는가 이런 형태로 조금 더 쉽게 표현을 순화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학생들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정말 직접적으로 데이터 분석에서 활용되는 개념들 뭐 시그모이드 함수라든지 뭐 거리 개념이라든지 샘플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 개념을 직접적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시는 형태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시각화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셔서 학생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이 초급 수준의 지도안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선생님들께서 데이터 분석 결과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신 이후에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이 X축은 무엇이고 Y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그래프 안에서 나타나는 파란 점과 빨간 점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어떤 데이터를 의미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일단 선생님들께서 먼저 시각화된 데이터를 보여주시고 학생들에게 그 결과 데이터를 뭔가 추론해 볼 수 있도록 토론을 통해서 그 추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고 우리 학교라든지 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까이 있는 하천은 무엇인지 우리 지역에서 가장 깨끗한 하천과 오염된 하천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하천이 오염된 원인은 무엇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역량, 그리고 데이터 기반 추론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토론 형태의 활동을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급 수준의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들이 여러 가지 모델을 비교를 해 보고 이런 모델들의 특징을 판단했을 때 어떤 모델이 가장 예측력이 높은가, 가장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정확하게 예측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예측 속도가 빠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양한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을 의미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가장 베스트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골라볼 수 있도록 토론을 하고 실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프로그래밍을 조금 접해 봤다고는 하더라도 직접 이것을 좀 실현해 본다든지 하는 데는 시간적으로 한계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코드를 어느 정도 제시를 해 주시고 이 예측 결과를 출력을 해 본 다음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그 예측 모델을 가지고 해석한 결과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본 모델들을 비교해 보는 형태로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 모델의 성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이 가장 베스트 모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주시고 학생들이 실습을 해 보는 시간을 어느 정도 또 수준에 따라서 구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급 모델로 넘어갈수록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손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장 이제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정확성이 높다고 판단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개념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코딩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별 수업 구성은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데이터를 봤을 때 뭔가 그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 보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번 5차 시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예측 결과를 그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원인과 결과 관계를 분석해 보고 결과값을 해석해 보고 논의해 보고 이런 형태 위주로의 활동이 구성이 되기만 한다면 학생들이 중간에 실습이라든지 뭐 토론은 어떻게 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내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추론 그리고 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뭐 초중 고급에 나눠서 따라서 이 예측 결과 카드를 보고 뭐 좋은 보통 위험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든지 지도를 보고 뭐 표시를 결과값을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통해서 학생들이 뭐 결과와 의사결정 트리를 연결해보는 형태로 활동을 구성을 해두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예시로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이런 학생들에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다 제시를 하고 어떤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쁜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수준별 지도안 초급에 따라서 또 그리고 학생들의 흥미에 따라서 또 좀 다양하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굳이 컴퓨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티커를 붙여본다든지 아니면 우리 동네의 지도를 직접 살펴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실습을 구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 시나리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드 문장에다가 공장 방류 허용 기준을 강화한다면 뭐 하수 처리장을 증설한다면 이때 우리가 의사결정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결과까지 이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변화라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 이후의 문제를 예측하는 형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가 되겠고요. 만약 그런 것들이 시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를 직접 살펴보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 중심으로 구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차시에서는 학생들이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조별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보고 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분석했던 데이터 결과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 뭐 문제의 원인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파악을 해봤을 텐데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가면서 우리가 문제의 원인으로 판단한 것은 이러한 뭐 예를 들면 그 수온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제안하는 하천 대책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예측의 요약, 그리고 원인 분석, 사회적인 영향, 그리고 우리가 제안하는
어떠한 대책 이런 것들을 쭉 구성을 해볼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팀은 어떻게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어떻게 다르게 분석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발표를 통해서 공유를 해 보고 피드백을 서로 하면서 '아 나의 우리 조의 시각은 이러했는데 다른 팀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는 형태로 좀 느낀 점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오차시를 구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 교환 템플릿에 관련해서 저희의 구성 의도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께 부탁드리는 바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작성을 하시다 보면은 많이 여러 가지 고민이라든지 좀 어려운 부분이 또 학생들 수준이나 학교 수준에 따라서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교환 개발하시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이라든지 또 질문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아래 우측 아래에 나와 있는 이 메일 주소로 문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 보고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